안녕하세요. 윤들닷컴 이동윤 대표입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발표 자료를 하나 만들고 있어요. 내일 발표를 해야 되는데 이때까지 미루고 있다가 이제서야 부랴부랴 발표 자료를 만들고 있습니다. 제가 이 발표 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일단은 원고 내용들은 충분히 제가 다 만들어 놓은 상태인데 이걸 PPT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PPT로 만들려면 시간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디자인 작업들도 좀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거를 지금 제가 할 시간도 사실은 없어요. 내일 발표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어떻게든 얘를 다 만들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뭐 평소 때 제가 늘 사용을 하고 있던 노트북 LM이라든지 아니면 감마라든지 칸바라든지 미리캔버스라든지 이런 것들 가지고 이때까지는 이제 발표 자료를 좀 만들었었거든요. 근데 제가 손을 댈 부분들이 좀 많이 있고요. 그리고 디자인적으로도 뭔가 완벽하다라는 느낌이 좀 안 들었어요. 근데 요번에는 제가 마누스에서도 안에 나노 바나나도 들어가고 그다음에 GPT 이미지 2도 지금 들어가 있잖아요. 요런 기능들이 다 들어가 있으니까 뭔가 슬라이드가 굉장히 잘 만들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침에 컴퓨터를 딱 켜고 자료를 던져주고 그냥 만들어! 라고 프롬프트를 주니까 이렇게 멋진 자료들을 따라락 하고 만들어 주더라고요. 자, 지금 굉장히 화려하고 좀 시각적으로 임팩트가 있는 그런 자료가 만들어졌는데 제가 내일 발표할 자료는 이런 내용입니다. 이 마누스한테 여러분들 마누스는 다 알고 계시죠? AI들을 여러 개를 동시에 가지고 와서 일을 쫙 시켜가지고 결과물을 짠 하고 뽑아내는 에이전트 프로그램이라고 볼 수 있는데 마누스에 대한 것들은 제가 이때까지 설명을 되게 많이 드렸고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리뷰도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뭐 앱 만들고 이런 것들, 웹사이트 만들고 이런 것들을 제가 위주로 썼는데, 자,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 마누스한테 자료를 좀 만들어 달라고 했는데, 발표 자료는 아니고 발표 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초벌 원고를 조금 만들어 달라고 했거든요. 주제는 어떤 주제를 줬냐면 600페이지 분량의 수준의 초고밀도 보고서를 만들 건데 이게 페이지가 되게 많죠. 주제는 AI 자동 생성 영상 유튜브 채널의 급증. 여러분들 이 문제점 요새 알고 있잖아요. 그죠? 강의파리들하고 결탁해가지고 굉장히 많이 지금 늘어나고 있는데요. 그로 인해서 콘텐츠 생태계가 변화했고 뭐 이건 AI를 쓰니까 어쩔 수 없는 일이긴 하죠. 네. 그로 인해서 이 플랫폼 그러니까 구글이잖아요. 유튜브에서 정책 변화가 생겼고 이제 그로 인해서 손해를 보는 사람들도 좀 생겨나고 있습니다. 나는 AI로 만들긴 하는데 공장용으로 돌리지 않아. 난 양산화를 하고 있는 건 아니야. 하는데 뭐 유튜브에서는 니도 다 똑같은 놈이다 하고 싸그리 다 날려버리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자, 그리고 향후 이 유튜브 채널을 어떻게 운영하면 좋을까? AI는 어차피 써야 돼. 매번 사람이 다 할 수는 없어요. 근데 자꾸 유튜브에서 정책적으로 얘를 날려버리고 수익화를 방해를 한다기보다는 어쨌든 이런 좀 저급 쓰레기, 이 슬롭이라고 하잖아요. 이런 것들을 많이 만들어내니까 사람들이 좀 날려버리기 위한 강력한 제재를 취하고 있는데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어떤 운영 전략을 한번 짜봐라 하고 제가 마누스한테 이제 일을 시킨 거죠. 요거는 제 아이디어입니다. 제 아이디어. 발표할 내용이 이거고요. 지금 이게 결국은 이제 프롬프트죠, 프롬프트. 요걸 가지고 이제 마누스한테 시키니까 지가 이렇게 쭉 해서 저한테 물어보는 것들도 더 있어요. 어떻게 문서를 만들 거냐, 뭐 이렇게 물어보는 것들이 있는데 그걸 제가 또 이렇게 답변을 해줬죠. 요거 보고서 깊이는 어느 정도다. 그다음에 사례 기반의 분석 범위는 직접적으로 뭔가를 언급을 해야 되느냐, 특정 채널명이나 수치를 포함할까요, 말까요? 요거 약간 민감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요거는 A를 선택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주요 독자는 누구인가 이런 것까지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엔터를 빵 쳤습니다. 주제를 던져주고 엔터를 치니까 얘가 열심히 일을 해요. 마누스가 어마어마하게 일을 잘합니다. 지 혼자 일어나는 게 아니고 자기 밑에 또 이렇게 수하들을 둬요. 쫙 뿌립니다. 쫙 뿌려가지고 지금 얼마까지 했다. 얼마까지 했다. 얼마까지 했다. 계속 이렇게 하더라고요. 쭉 해가지고 결론이 나왔습니다. 698페이지 분량의 보고서를 하나 만들었어요. 어마어마한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저것도 이런 것들은요. 제가 또 AI한테 시켜가지고 이리저리 주물러가지고 책을 만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음번에는 이걸로 책을 한번 마누스에서 만들어 볼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터넷 뒤지고 학술 논문 연구 자료부터 시작해서 온갖 자료들의 출처를 다 파악을 해서 이런 보고서를 이제 만들어낸 거죠. 이런 보고서를 쭉 만들어냈습니다. 이게 무려 600페이지, 거의 700페이지에 육박하는 자료들을 얘가 만들어 준 거예요. 이 사람이 이걸 한다고 치면 진짜 몇 개월이 걸리는 그런 자료를 얘가 한 20분 정도 걸려가지고 뚝딱 하고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요 자료를 제가 다운로드를 받겠죠. PDF로 만들어 달라고 했으니까 PDF로 다운로드를 받았어요. 자, 그리고
요렇게 만들어져 있는 원고죠. 초안 원고를 가지고 제가 얘한테 일을 또 시키는데, 자, 마누스 요 새 작업을 눌러주시면요. 여기에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하고 이렇게 물어보는 장면이 나오죠. 자, 여기서부터는 이제 PPT를 만들 때 여러분들이 잘 봐주셔야 될 겁니다. 지금처럼 저처럼 미리 다듬어진 원고를 넣어주고 얘를 바탕으로 뽑는 게 좀 가장 안전한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냥 일반적으로 뭔가를 분석하고 싶다 그러면요, 여기에 슬라이드 제작이라는 버튼을 한번 눌러주면 되고요. 그리고 어떤 주제에 대해서 발표할 건가 이런 것들을 적어주면 되겠죠. 밑에 예제 샘플이 쭉 있으니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말만 쭉 해주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자료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자료를 이렇게 해서 로컬 파일에서 추가하고 방금 다운받았던 요 698페이지 분량의 PDF 파일을 이렇게 넣어줍니다. 그럼 얘를 바탕으로 이제 하라는 거예요. 그 밑에 보시면 제가 슬라이드는 아까 선택을 했죠. 그죠? 여기 선택을 한번 했었잖아요. 그죠? 자, 이렇게 하면 슬라이드 제작이 있습니다. 자, 슬라이드를 만들 건데 이것도 3개로 분리가 돼요. 제가 궁금해가지고 3개를 다 해봤습니다. 제 토큰을 쫙쫙 써가면서. 자, 첫 번째는 전문적인이라고 선택이 되어 있는데 텍스트나 차트나 시각 자료가 포함된 다듬어진 슬라이드. 얘는 조금 심플하게 만들어주고 PPT로 변환도 가능해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GPT, 이미지2가 탑재가 됐는데 나노 바나나는 깨지는 글자들이 간혹 존재합니다. 슬라이드에 글자가 굉장히 빡빡하게 들어가면 깨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GPT-2 같은 경우는 한글 표현을 거의 완벽하게 다 합니다. 깨지는 글자 없이. 빽빽하더라도. 자, 요거, 그 다음에 요거를 고를 수 있죠. 자, 밑에 설명을 보시면 서사적, 개념적, 스토리 기반의 슬라이드를 위한 사파 시각 자료를 잘 만든다. 그 다음에 나노 바나나 같은 경우에는 제품 비즈니스 및 현실 주제를 위한 사진이나 현실적인 시각 자료를 잘 만든다.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근데 이걸 제가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하나하나씩 다 해봤습니다. 자, 요거 시간이 좀 걸리니까 똑같은 작업을 해놓은 것들을 제가 띄워드릴게요. 자, 얘는 슬라이드로 만들었고요. 그리고 GPT 이미지 2를 제가 골랐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자료를 넣어주고 프롬프트를 이렇게 붙였어요. 첨부한 보고서를 바탕으로 유튜브를 시작하려는 은퇴자, 무직자, 그리고 직업 전환자, 현재에 하고 있는 일하고 좀 다른 걸 하고자 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들이 유튜브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이분들에 대한 유튜브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제가 얘기를 해주고 싶었는데 AI 요새 하도 AI 거리니까 뭐 이게 강의파리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조금만 딸깍 해가지고 뭐 썰 스토리 만들고 뭐 하면 한 달에 뭐 몇천 번다 이런 헛소리를 많이 하니까 제가 그것들을 좀 경각심을 주기 위한 교육 자료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유튜브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런 것들 조심하세요라는 발표 자료를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발표 자료를 만들어 제가 페이지 분량이라든지 이런 언급은 안 했어요. 거의 700페이지에 육박하는 자료를 가지고 이 마누스가 어떤 결론을 내고 싶은지, 그리고 또한 이 청중이 바뀌었을 때 어떻게 바뀌는지 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거를 딱 던지니까, 자, 제가 요게 9시 37분에 던졌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쭈룩쭈룩 이렇게 해서 분석을 다 합니다. 보고서 내용 다 확인하고 PDF 자료를 자기가 읽어드리는 거죠. 자, 그리고 이런 추출들 쭉 하고 그 내용 안에서 은퇴자 관련 내용을 추출했다. 이런 것들도 다 들어있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핵심 내용 분석을 했고 그 다음에 지가 슬라이드를 만들겠습니다 라고 하죠. 그래서 개요를 만들고 10페이지 분량의 개요를 만들었어요. 자, 제목은 각각 페이지 제목은 이렇게 잡아놨네요. 이렇게 자, 요거는 은퇴자들 대상으로 하니까 유튜브를 해라. 근데 이런 방식으로 하는 게 좋습니다라는 결론이 나오겠죠. 자, 이렇게 해서 결과물을 만들었습니다. 1, 2, 3, 4. 총 10페이지를 만들었는데 이거 첫 페이지가 탁 만들어지자마자 제가 좀 깜짝 놀랐어요. 굉장히 화려하게 만드네. 좀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자, 한번 결론을 보겠습니다. 자, 요게 첫 번째 페이지인데 클릭을 해보면 요 글자 부분이 있죠. 이런 부분들을 클릭을 해보면요. 수정을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요 부분이 사실 노트북 LM 같은 경우는 PPT 파일로 저장은 되는데 통 이미지로 저장이 돼 버려가지고 수정이 안 됩니다. 물론 이 노트북 LM이 수정이 아예 안 되는 건 아니거든요. 밑에 프롬프트 창이 있어가지고 어떤 부분 고쳐 하면 또 고치는 부분이 있는데 그래도 글자가 계속 깨지는 부분이 있었어요. 근데 얘는 이 글자가 들어가는 하나하나를 전부 다 클릭을 다 할 수 있고 이 내용들을 다 바꿀 수 있게 만들어 놨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첫 페이지 발표자가 저잖아요. 근데 발표자에 대한 어떤 언급이 여기 없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내용을 추가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제가 내용을 이렇게 추가를 하면 되겠죠. 화면 어떤 부분을 클릭을 한번 띡 해주고요. 그러면 이렇게 아이콘이 바뀝니다. 커서가 바뀌겠죠. 클릭을 해주고 발표자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그리고 뿅 눌러주면 바꿀 거를 하나 인식을 해요. 지가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요 내용이 바뀔 거다. 이 위치에 들어갈 거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인생 이막 유튜브로 시작하라고 했는데 이 제목을 조금 바꾸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잖아요. 자, 그러면 저기는 저는 인생 이막이라는 내용보다는요, 요거 클릭해서 새로운 인생이라고 바꾸고 싶어요. 새로운 인생 이렇게. 자, 그리고 요 AI 편집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요거는 이제 이미지 바꾸거나 그럴 때고 텍스트만 바꿀 때는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자, 저장하면 요 부분도 지가 바꾼다고 이가 딱 붙죠. 요런 식으로 내가 바꾸고자 하는 부분들을 다 바꿀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이 부분을 한번 클릭을 해요. 자, 여기 수정 내용은 삼각형 내부, 이건 될지는 모르겠어요. 붉은 빛이 뿜어져 나온다. 이미지 수정. 뭐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글자로 들어갈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네요. 자, 요렇게 한 다음에 적용 버튼을 딱 누르잖아요. 그러면 얘가 뭐 나노바나나든 이미지든 지가 요거를 빨리 바꿀 수 있는 방법을 택하겠죠. 그리고 요거를 이미지를 만들고 있다라는 화면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조금 기다려 볼게요. 어때요? 다 바뀌었습니다. 자, 시간이 조금 걸리긴 했는데 여기 발표자가 여기 들어갔네. 여기 발표자가 뿅 하고 들어가고 지가 적당하게 어울리는 자리를 하나 찾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붉은 빛이 나오게 하라라고 했잖아요. 그죠? 네, 붉은 빛이 빛나고 있고 새로운 인생이라는 글자가 바뀌었고 내가 원하는 부분을 이렇게 다 바꿨어요. 그래서 슬라이드 한 장 한 장을 보면서 이미 디자인은 완벽하니까 만약에 디자인이 마음에 안 들었다 그러면 프롬프트로 한 번 더 돌리면 되겠죠. 새로 디자인을 해라라고 만들면 되는데 디자인은 마음에 드는데 글자 부분이나 이런 것들이 수정할 게 좀 있다. 사실 AI로 만들어주는 것들은요, 뭐 노트북 LM 같은 경우에는 깨지는 글자가 있긴 있었어요. 그거를 이제 일일이 수정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었고, 이 마누스에서 만든 경우 같은 경우에는 글자가 깨지는 경우는 저는 전혀 못 봤어요. 글자를 깨끗하게 써줍니다. 다만 내용을 내 마음대로 수정할 수 있다는 그런 권한이 생기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수정이 다 끝났다 그러면 여기 다운로드 버튼이 있거든요. 자, 요거를 PDF 파일이라든지 요 구글 슬라이드라든지 이런 것들로 다 받을 수가 있는데, 자, 이렇게 해서 PDF로 저장을 하면 이 파일을 저장을 할 수가 있겠죠. 자, PDF로 변환 중이라고 글자가 나오고 요것 또한 몇 초 있다가 파일이 저장이 됩니다. 제가 매번 얘가 인터넷에서 뭐 자료를 조사하고 이렇게 일을 하라고 시킨 게 아니잖아요. 그죠? 제가 보고 쓸 자료를 만드는 거, 요게 제일 중요합니다. 보고 쓸 자료를 만들어 놓고 그 PDF를 다시 올렸어요. 아까하고 똑같은 파일입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요, 슬라이드를 만들 때 골라줄 때 나노 바나나 프로 버전으로 만들어라, 나노 바나나로 만들어라 하고 얘한테 지시를 냈거든요. 그리고 내용이 조금 바뀌어요. 첨부한 보고서를 바탕으로 이제는 대학 교수들을 대상으로 한 발표 자료를 만들라고 했습니다. 대학 교수들을. 내가 이거를 어떤 의도로 했는지 얘가 분석을 할 거예요. 자, 대학 교수 대상 발표자를 준비하겠습니다. PDF 파일 마찬가지로 분석을 쭉 하고요. 그리고 슬라이드는 지가 이렇게 만들겠다고 저한테 딱 보여줍니다. 자, 표지, 그 다음에 연구 배경, 그 다음에 시장 구조 변화, 자, AI 채널의 구조적 문제점, 플랫폼 정책을 분석을 하고 교육 시장이 왜곡되었다. 교수님들을 대상으로 하니까 뭐 이런 것도 있죠. AI 채널로 월 수백만 원 교육 시장은 정보 비대칭성을 착취한다. 뭐 이런 내용이 하나 들어가요. 그리고 뭐 리스크 분석이라든지 성공하는 채널의 조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쭉 학문적으로 좀 다뤄줍니다. 왜냐하면 대상 자체가 대학 교수를 대상으로 했기 때문이죠. 자, 이렇게 해서 만든 결과물을 한번 볼게요. 자, 처음에 마찬가지로 첫 페이지, 이렇게 표지 페이지가 나와 있고요. 그리고 다뤄야 될 내용들이 여기 요약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코어 인사이트 있죠. 이렇게 돼 있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출처 같은 경우에는 요거는 지가 알아서 그냥 썩어준 것 같은데, 저는 요 부분이 이건 내가 만든 거잖아요. 그래서 AI 채널 전략연구소 이런 게 아니라 여기도 마찬가지로 윤들닷컴 이동윤 대표 분석 보고서 뭐 이런 식으로 만들면 되겠죠. 자, 요것도 적용을 시키면 지금 바로 시간 변화가 생기니까 다른 것부터 먼저 보고 들어가겠습니다. 자, 연구 배경 뭐 이런 식으로 요거는 처음에 우리가 만들었던 거하고 조금 다르죠. 이런 이미지들 같은 느낌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는데 이거는 내가 이제 골라줄 때 어떤
스타일로 처음에 출발을 한다. 요거에 따라서 조금 다르게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텍스트가 조금 더 아까보다는 많이 들어가 있는 발표 자료를 만들어 놨네요. 그리고 발표 자료가 전반적으로는 컬러라든지 폰트라든지 그다음에 사용했던 어떤 디자인의 어떤 동일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일괄성 있게 쫙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좀 난잡한 PPT가 안 만들어지는 게 이 마누스로 만들어졌을 때의 특징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어떤 디자인, 어떤 색, 어떤 서체를 써라는 게 처음부터 딱 규약을 만들어 놓고 PPT를 쫙 만들어내기 때문에 뭐 글자가 여러 개 들어가서 난잡하거나 이런 일은 잘 안 생긴다라는 거죠. 제가 이거를 테스트를 여러 번 해보고 지금 강의를 찍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여러분들이 확실히 믿고 넘어가도 됩니다. 자, 요거 잠깐 닫아주고요. 똑같은 주제인데 제가 요걸 이렇게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왜 이렇게 세 번씩이나 똑같은 작업을 했느냐 하면 여러분들한테 보여주려고요. 그리고 저도 테스트를 해봐야겠죠. 슬라이드를 제작을 하는데 이게 전문적인 그 다음에 요거 이미지 나노바나나 이렇게 구분이 있잖아요. 그죠? 얘에 따라서 똑같은 결과물이 어떻게 나오는지 조금 궁금했거든요. 그래서 주제는 조금씩 다 다르게 줬지만 자, 이번에는 제일 마지막으로 전문적인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죠. 자, 요거를 제가 한번 만들어 봤어요. 자, 요거는 처음에 이렇게 출발을 했습니다. 자, 똑같은 자료를 줬어요. 그리고 첨부한 보고서를 바탕으로 대상은 현업 유튜버들을 대상으로 발표자를 만들었어요. 예, 실제로 여기에 을관계에 있는 사람이죠. 유튜브에서는 을이잖아요. 그죠? 을관계에 있는 사람한테 이제 발표자를 만들어라고 내용을 줬습니다. 자, 그러니까 AI 시대 유튜버가 살아남는 법부터 시작해서 유튜브에서 뭔 일 벌어지고 있지? 사실 이게 제가 만든 보고서 자료 700페이지에 가까운 그 보고서 자료의 거의 핵심 부분이라고 볼 수 있어요. 실무자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 자, AI 슬롭이 범람하고 있다. 위협인가? 기회인가? 그 다음에 알고리즘의 AI 채널을 걸러내는 방법들. 자, 그 다음에 유튜브 정책이 바뀌었고, 양산형 교육시장의 진실. 제가 강의파리들을 맨날 지적하는 문제들 여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결과는 어떻게 나왔느냐 하면 앞서 보여드렸던 나노바나로로 만든 거랑 GPT 이미지 2로 만든 거랑은 얘는 조금 더 심플합니다. 확실히 심플한 느낌이 있어요. 이렇게 텍스트가 조금 더 많이 들어간 느낌이고요. 그리고 어떤 수치 자료들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총 10페이지에 걸쳐서 만들었는데 자, 얘는 앞에서 보여드렸던 두 개하고 좀 다른 부분이 있어요. 여기서 저장을 했을 때 PDF 파일이 아니라 PPTX 파일로 저장을 합니다. 자, 그러면 저장이 여기 됐죠. 자, 이거를 제가 확인을 한번 해볼 건데, 저는 PPT를 안 써요. 마이크로소프트 프로그램을 안 쓰고요. 구글 독스를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구글 드라이브에 올려서 지금 열어놓은 상태인데, 자, 구글 독스 같은 경우에는 PPT 파일이나 엑셀 파일이나 DOC 파일들을 열어서 수정할 수 있고, 지가 생성도 할 수 있는 기능이 있죠. 자, 그래서 이렇게 열어보면 페이지가 잘 들어가 있고요. 뭐 글자가 꼬이거나 하는 부분들도 전혀 없는 거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좋은 점은 클릭을 하면 글자를 바꿀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각각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디자인 같은 것도 살짝살짝 다 바꿀 수가 있다는 내용이겠죠. 자, 이런 식으로 다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숫자 한번 넣어볼까요? 이렇게. 다 바뀌어지죠. 이렇게 일일이 마누스에서 다시 수정을 해서 AI가 만들어 수정을 만들어 주는 게 아니라 사람이 직접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수정 속도가 조금 더 빠른 게 장점이 될 겁니다. 근데 사실 수정할 것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PPT를 만들 때 그냥 PPT 만들어 하고 단순하게 만든 게 아니고 자료를 만들어 놓고 그걸 바탕으로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료에서 이미 뭐 내용 검수는 다 끝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뭐 오류가 날리거나 이런 일은 잘 없습니다. 자, 하지만 요거는 PPT 형식으로 저장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게 가능하다는 거죠. 직접 수정이 가능하다는 거고. 자, 마누스도 얘 안에 기능이 아예 스킬로 탑재가 돼 있는 개념이잖아요. 이런 것들 전부 다 스킬이거든요. 스킬로 돼 있으니까 내가 슬라이드를 제작하겠다 그러면 어떤 주제를 줬을 때 일관성 있게 쫙 만들어 준다라는 게 이미 보장이 되어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발표 주제를 넣을 때도 아까 전에 제가 요런 걸 넣었잖아요. 그죠? 제5차 건강가족 뭐 보고서라고 했는데 만약에 이 내용으로 넣으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봅시다. 발표 주제를 넣었어요. 자, 그리고 디자인을 조금 예쁘게 만들고 싶다. 그러면 요거나 요거를 고르면 되겠죠. 자, 저는 요 GPT 이미지 2를 고르겠습니다. 자, 요렇게만 아주 단순하게만 하고요. 자, 요거를 5장으로 생성. 자, 요 정도만 할게요. 자, 그리고 일단 보내 놓겠습니다. 자, 열심히 얘가 뭔가를 하겠죠. 자, 제가 자료를 주지 않았잖아요. 그러면 얘는
이거를 하기 위해서 지금부터 자료 조사부터 시작을 합니다. 네. 생각을 하고 어떻게 만들지 이렇게 다 보고 있는 거고요. 자, 그리고 잠깐 요거 만드는 동안에 제가 요거를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전에 AI 시대의 유튜버가 살아나는 법, 현업 유튜버들을 대상으로 해서 발표 자료를 하나 만들었었잖아요. 근데 이거 보시면 되게 심플해요. 글자만 다라락 나와 있어가지고 좀 시각적으로 효과를 더 주고 싶은데 그게 안 들어가 있는 게 좀 단점이었거든요. 근데 그거는 제가 얘를 만들 때 얘한테 발표 자료를 만들라고 했지만 이 발표 자료를 표와 뭐 예를 들면 뭐 표, 그다음에 그래프 이런 시각 자료를 충분히 많이 넣으라고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얘는 지가 원래 하던 대로 심플하게 만들었는데 제가 이렇게 만드니까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 더 만들어 봤습니다. 이렇게 만들었는데요. 여기다가 파워포인트에서 편집이 가능하게는 만들되 디자인은 GPT 이미지 2나 나노 바나나 2로 만든 것처럼 화려하게 만들어 달라고 요청을 한 번 더 했어요. 자, 그러니까 지가 확인을 했는데 지가 안 되는 걸 알아요, 얘는. 어떤 게 안 되느냐 하면 자, 디자인을 먼저 할 건가? 이건 편집이 안 된다. 왜냐하면 아까 전에 두 가지 보여드린 것처럼 나노 바나나 스타일처럼 화려하고 시각적인 아트워크 상태로 생성은 되는데 요거는 파워포인트 내보낼 수 있는데 텍스트 이미지 수정 안 된다. 편집 가능한 HTML 모드를 유지하되 슬라이드 내에 들어가는 개별 삭화나 배경 이미지를 AI로 화려하고 생성하게 발음이 약간 꼬였어요. 미안해요. AI로 화려하게 생성하여 삽입하는 방식이다. 그럼 당연히 저는 세 번째를 고르겠죠. 자, 세 번째를 고르니까 얘가 이런 식으로 만들어졌어요. 이 안에 들어가는 이런 이미지들이 있죠. 배경 이미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가 나노 바나나를 가지고 전부 일일이 다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첫 번째 페이지, 두 번째 페이지, 아까하고는 다르게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들어갔죠. 우리가 그 파워포인트에서 템플릿 꺼내놓고 만드는 형식이 있잖아요. 그런 형식으로 다 바꿔줬습니다. 물론 얘는 하나하나 전부 다 텍스트로 수정이 가능하고요. 텍스트로 수정이 가능한다고 하지만 이건 이미지화되어 있는 텍스트가 아니기 때문에 새로 생성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수정하고 바로 다운로드를 받으면 끝나는 버전으로 만들어놨습니다. 자, 만약에 여러분들이 마누스를 이용을 해서 PPT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한다면 이 절차만 알아주시면 됩니다. 결과물이 나왔으면 이걸 실제로 발표 자료를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럴 때는 여기 밑에 보면 마누스가 생성하도록 하기라고 되어 있는 버튼이 있습니다. 이 버튼을 한번 눌러주시면 콘텐츠를 분석을 해서 우리가 실제로 이 PPT를 띄워놓고 멘트를 막 해야 되잖아요. 그 멘트를 할 때 도움이 되는 글들을 여기다가 쭉 써주게 됩니다. 쉽게 말하자면 이제 발표 자료를 만들어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내용이 나왔네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는 AI 시대의 유튜버로서 이렇게 블라블라블라 하고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죠? 자, 첫 페이지도 나오고 둘째 페이지, 셋째 페이지 이렇게 아래쪽에 쭉 내용들이 들어가 있으니까 발표할 때 좀 이렇게 겁나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죠? 네, 그런 분들도 요걸 보고 이렇게 가볍게 읽으면서 화면 보고 발표를 하면 되겠죠. 이런 것들도 아주 좋은 기능이라 생각이 드네요. 자, 최종적으로 슬라이드를 검토를 이제 쭉 할 겁니다. 이걸 이제 저는 쓸 거거든요. 검토를 했는데 여기에 브로그로 제가 PDF 자료를 만들었잖아요. 그 자료 안에 꽤 괜찮은 엑셀 데이터들이 있어요. 그거를 브로그로 첨부시켜주면 훨씬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 작업들을 추가로 조금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미리 만들어 놨던 우리 원고 파일이 있잖아요. 그죠? 700페이지에 가까운 원고 파일. 이 원고 파일에서 제가 이렇게 하나 요청을 했습니다. 보고서에 들어간 자료 중에서 이 안에 자료가 굉장히 많이 지금 함축되어 있잖아요. 이 안에서 데이터 부분은 따로 엑셀 파일로 저장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마누스가 또 블라블라블라 해서 데이터를 쫙 추출한 다음에 엑셀 파일을 만들어 달라 했어요. 제가 엑셀 파일로 달라고 하니까. 그래서 요 정도의 이제 그 목차별로 이렇게 들어간 것들이 있었을 거잖아요. 그죠? 거기 들어간 것들을 싹 다 뽑아가지고 엑셀 파일로 따로 저장을 해줬습니다. 자료집이라고 해서 저장을 해줬네요. 자, 이렇게 여러 가지 엑셀 파일들이 이렇게 표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이 표만 가지고 이걸 브로그로 지금 제가 만들고 싶은 거예요. 이 데이터를 가지고. 자, 그러면 요걸 또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거를 다운로드 받으면 되겠죠. 자, 여기서 다운로드 받아서 내 파일에 저장을 시켜 놓고요. 자, 두 번째로는 지금 우리가 편집을 하고 있는 자, 여기로 돌아가서 자, 추가를 더 해달라고 하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제가 요렇게 한번 시켜봤어요. 자, 파일을 여기 업로드하는 기능이 있으니까 로컬 파일 추가해서 엑셀 파일을 업로드를 시켜주시고 그럼 이렇게 업로드가 되겠죠. 자, 첨부한 데이터를 슬라이드에 브로그로 첨부할 것 뒤에다가 슬라이드의 디자인 일관성은 유지해 달라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또 마누스가 제 요청을 쫙 받아들여서 쭉 분석을 해요. 엑셀 데이터를 분석한 다음에
아, 부록이 1, 2, 3, 4 요 정도까지 만들면 되겠구나. 근데 이걸 자기가 분석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는 현업 유튜버를 대상으로 한 슬라이드를 만들었거든요. 거기에 필요한 엑셀 자료만 가지고 온 겁니다. 엑셀 자료는 이거 말고도 상당히 많이 있었어요. 자, 그래서 요걸 가지고 요런 데이터 자료집을 만들어 준 겁니다. 자, 하나, 페이지가 하나 늘어났죠. 예, 주요 AI 영상 제작 도구 비교 분석이라는 표가 하나 들어갔고, 자, 그 다음에 요런 내용도 들어갔고요. 그리고 디자인도 지금 일관성 있게 잘 맞춰서 들어갔죠. 자, 요런 것들도 들어갔고, 자, 요런 것들도 들어갔고, 총, 예, 하나, 둘, 세 개, 네 개의 슬라이드가 더 데이터 자료집으로 추가가 됐습니다. 자, 그것도 제가 따로 붙여줄 필요가 없죠. 이미 있는 파일에다가 원래부터 있던 슬라이드에다가 넣어달라고 했으니까 그 뒤에 붙여서 결과물을 쭉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최종 버전은 얘가 최종 버전이 되겠죠. 표지부터 시작해서 방금까지 우리가 작업해왔던 그 파일들 쭉 들어가고 제일 마지막에 데이터 자료집이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엑셀 데이터, 뭐 CSV 파일 이런 것들 있잖아요. 데이터를 내가 가지고만 있으면 따로 가공을 하거나 할 필요 없이 그냥 마누스한테 던져주고 이걸 슬라이드로 만들어라, 자료로 바꿔라, 뭐 분석을 해라 전부 다 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발표 자료 만들 때도 활용을 하시면 굉장히 신뢰성 있는 자료를 만들 수가 있겠죠. 자, 여기까지 발표 자료를 만들었는데 이걸 분명히 온라인으로 게시를 하는 방법이 궁금한 분들도 있을 겁니다. 자, 지금부터 잘 따라오세요. 자, 자료 중에서 하나를 열고요. 그리고 밑에 이렇게 스크립트는 다 처리를 해놓은 상황입니다. 버튼 하나 누르면 스크립트 쫙 만들어주잖아요. 그죠? 이거를 내가 발표할 때는 내가 보고 참고할 자료를 쓸 수 있겠지만 동영상을 만들 때는 이걸로 AI가 자동으로 읽어주는 대본으로 사용을 할 거거든요. 자, 상단에 올라가서 여기서 보면 뭐 다운로드 받는 방법도 있겠고요.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마누스를 구글하고 연동을 시켜놨다. 혹시나 연동하는 방법 모르시는 분들은 여기 가시면 됩니다. 자, 설정에 들어가시면요. 설정에서 여기에 쭉 보면 여러 가지 커넥터라는 기능들이 있잖아요. 그죠? 커넥터에서 여기 보면 구글 기능들이 쭉 있습니다. 그 구글에서 구글 드라이브를 연동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게 완료된 상황에서는 여기서 이런 것들을 이제 쓸 수가 있는 거죠. 자, 구글 드라이브의 저장, 말 그대로 드라이브의 저장이고 슬라이드로 변환하는 기능도 있습니다. 자, 요거는 2단계를 거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자, 둘 중에 뭘 눌러도 상관없습니다. 자, 일단 구글 슬라이드로 변환을 눌렀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화면이 뜰 거예요. 자, 구글 독스가 열리는 거죠. 자, 여기서 파일에 가면 동영상으로 변환하는 기능이 있어요. 새로 생긴 기능입니다. 자, 얘를 눌러주시고, 자, 그러면 동영상을 만드는 기능까지 넘어가요. 슬라이드 선택이라고 나오죠. 모든 슬라이드. 요거를 다 선택을 해줍니다. 그리고 동영상 초안 만들기를 눌러주면 이 슬라이드를 이렇게 쫙 연결을 해서 한 장 한 장 이렇게 넘기는 스타일로 만들어주는데 중간에 뭐 애니메이션 같은 거 넣고 싶다면 여기 전환 추가 같은 거 해주시면 되고요. 그냥 넘어가고 싶다 그러면 안 누르면 되겠죠. 자, 여기까지 일단 하시고 두 번째는 우측에 보면 메뉴가 있는데 이 메뉴에 보면 음성 해설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여기를 눌러줍니다. 자, 그러면 마누스에서 우리가 이미 만들어놨던 스크립트가 여기 그냥 쫙 들어갑니다. 자, 이 스크립트대로 그냥 읽어주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모든 장면 이렇게 스크립트가 다 들어가는 거 확인하셨죠? 자, 그리고 여기 음성 해설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요거 변경 눌러보시면 목소리가 되게 다양하게 들어가 있을 겁니다. 결제 과정이 너무 이런 식으로 이 플랫폼은 작업, 자, 이런 것도 있고 이 커피는 자, 여러 가지 들어볼 이 수 있죠. 실크벽지는 자, 저는 요거 그냥 선택을 할게요. 선택하고 밑에 선택 버튼을 눌러줍니다. 그러면 바뀌었어요. 자, 그리고 모든 음성 해설 삽입이라고 되어 있는 버튼을 눌러주시면 알아서 쫙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 슬라이드별로 요 스크립트가 양이 조금씩 다르잖아요. 그죠? 그러면 요런 부분들, 실제로 얘가 한 5초씩 배열이 되어 있는데 요런 것들도 자동으로 알아서 조절을 해주게 됩니다. 자, 잠깐만 기다리면 자, 밑에 열심히 지금 음성을 만들고 있어요. 자, 이제 음성 해설이 업데이트 되었다고 이 버튼이 보이게 될 겁니다. 그러면 밑에 이렇게 쭉 들어가게 되거든요. 자, 요 부분 플레이해서 한번 들어볼까요? 제일 앞에 가가지고 안녕하십니까? 오늘 저는 AI 자동 생성 영상 유튜브 채널의 급증이 콘텐츠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자, 이렇게 됐죠. 목소리가 뭐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또 음성 해설 변경해가지고 다시 한번 적용하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하면 이 슬라이드에다가 스크립트를 이용해서 목소리까지 AI가 입혀주는 작업이 끝났고요. 자, 그러면 이제 저장을 해야겠죠. 파일에 가서
유튜브 내보내기 이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동영상을 다운받아야 되겠다? 그러면 mp4 동영상 요걸 눌러주시면 얘를 하나로 합쳐가지고 동영상 파일로 저장을 해줍니다. 자, 요거는 제가 영상의 끄트머리에다가 붙여놓을 테니까 한번 쭉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일 첫 번째 절차는요. 소스를 여러분들이 직접 만드세요. PPT 파일을 만들기 전에 소스를 미리 만들어서 어떤 주제의 보고서, 저는 600페이지는 이건 테스트 삼아서 만든 건데 사실 보고서가 이렇게 길게 만들지는 않죠. 보고서 해봐야 한 20장 정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20페이지 분량의 보고서를 밀도 있게 만들어줘. 이렇게 하면 됩니다. 어떤 주제에 대해서. 그러면 지가 이제 인터넷 쫙 찾아가지고 자료 조사하고 이제 근거 자료 달고 다 하겠죠. 그거를 PPT 만들기 전에 PDF로 만들어요. PDF 만든 다음에 그 PDF를 넣어주고 이거를 들을 청중들을 이제 기준 삼아주는 거죠. 현업 유튜버냐, 대학 교수냐, 그다음에 유튜브 시작하려는 사람들이냐 이렇게 기준을 따로 만들어주고 그다음 PPT를 만들 때도 얘한테 아예 맡기지 말고 어떤 스타일, 아기자기한 스타일, 뭐 화려한 스타일, 그다음에 그래프라든지 표가 많이 들어가는 스타일들 이렇게 만들어줘 하면 얘는 그대로 쫙 만들어주죠. 그리고 내가 필요한 페이지가 10페이지로 만들어가면 10페이지, 20페이지 만들어가면 20페이지 이렇게 만들죠. 노트북 LN 같은 경우에는 페이지 수가 정해져 있죠. 내가 뭐 50페이지를 만들려고 해서 걔가 50페이지를 만들어주진 않거든요. 자, 이 마누스 굉장히 다양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제가 요거를 약간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시리즈별로 오늘은 제가 슬라이드를 제작을 했잖아요. 그러면 다음번에는 웹사이트, 데스크톱 앱 개발 이렇게 얘가 가지고 있는 모든 기능들을 하나씩 여러분들한테 다 실제 예제를 들어가면서 만드는 걸 보여드리면 어떨까 싶은 생각을 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일주일에 1개 내지는 2개 정도 이렇게 강의를 한번 올려서 여러분들도 저처럼 마누스 전문가로 만들어 드릴 그런 계획을 짰고 있습니다. 저 이렇게 제 영상을 지속적으로 놓치지 않고 보시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놔야지 바로바로 볼 수 있겠죠.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할 건데 제가 만들었던 자료들은 영상 정보란에 링크를 다 넣어놓을 테니까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어떤 프롬프트를 넣었는지, 이 프롬프트를 넣었을 때 뭐가 나왔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할 거고요. 마누스 다운로드 받고 하는 뭐 링크는 영상 정보란에 넣어놨으니까 가입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가입을 하시면 여러분들한테도 크레딧이 공짜로 추가가 되고요. 저도 여러분들이 크레딧 받는 만큼 저도 받거든요. 회원가입 한 명 하면 저도 500크레딧 정도가 이렇게 주어집니다. 그럼 서로 좋은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제가 좀 더 많은 테스트를 해볼 수 있고 여러분들한테 많은 자료를 보여드릴 수 있으니까 마누스 한번 이제 가입만 하면 바로 쓸 수 있게 해주니까요. 여러분들도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 오늘 첫 번째 강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안녕하십니까? 오늘 저는 AI 자동 생성 영상 유튜브 채널의 급증이 콘텐츠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특히 플랫폼 정책 리스크, 알고리즘 구조, 그리고 미디어 교육의 함의를 중심으로 논의하겠습니다. 생성형 AI의 확산은 유튜브 생태계를 근본적으로 재편하고 있으며 이는 미디어 리터러시와 교육 현장에 새로운 도전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본 연구는 AI 채널 전략 연구소의 2026년 5월 분석 보고서를 기반으로 하며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교육학 분야 교수진 여러분께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할 것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연구 배경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챗GPT 등장 이후 유튜브 생태계는 전례 없는 전환점에 놓였습니다. 2023년을 기점으로 AI 영상 제작 도구의 비용이 급락하면서 콘텐츠 생산의 진입 장벽이 사실상 사라졌습니다. 과거에는 수십만 원의 장비와 수십 시간의 편집 작업이 필요했지만 이제는 월 몇만 원의 AI 구독료와 몇 시간의 작업만으로 영상 제작이 가능해졌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유튜브 채널 수와 업로드 영상 수의 폭발적인 증가로 이어졌습니다. 그렇다면 AI 생성 콘텐츠의 범람은 플랫폼 생태계와 정보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다음 슬라이드에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AI 영상 도구의 비용 혁명은 콘텐츠 공급 과잉을 구조화했습니다. 한계 비용 제로 시대가 도래하면서 콘텐츠 생산량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었지만 시청자의 주의 자원은 고정되어 있어 구조적인 공급 과잉이 발생했습니다. 텍스트를 영상으로 변환하거나 AI 보이스 오버, 자동 편집,
썸네일 생성 등 다양한 AI 도구들이 이 현상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영어권 채널이 이러한 변화를 선도하며 아시아와 중동 시장으로 확산되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경제학적 패러다임 전환은 콘텐츠 경제학의 새로운 국면을 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양적 성장이 항상 긍정적인 결과만을 가져오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 슬라이드에서는 AI 채널의 구조적 문제점을 짚어보겠습니다. 이러한 AI 채널의 급증은 낮은 정보 밀도와 클릭베이트 의존이라는 구조적 문제점을 야기하며 이는 결국 알고리즘 불이익으로 이어집니다. AI 양산형 채널들은 동일 주제의 콘텐츠를 수천 개씩 쏟아내며 차별화에 실패하고 있습니다. 또한 AI 음성의 단조로움과 시각적 반복은 시청 유지율을 급격히 떨어뜨립니다. 초기 클릭률은 높지만 시청 완료율이 저조하여 알고리즘 페널티를 받게 되는 것이죠. 팩트체크 없는 AI 생성 정보는 허위 정보 확산의 위험을 높이고 AI 재가공 콘텐츠는 저작권 문제의 회색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유튜브 알고리즘이 자동으로 감지하여 노출을 억제하는 결과를 낳습니다. 그렇다면 플랫폼은 이러한 문제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을까요? 다음 슬라이드에서 유튜브의 정책 변화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러한 AI 채널의 구조적 문제점에 대응하여 유튜브는 AI 콘텐츠 규제를 강화하고 있으며 이는 완전 자동화 채널 모델을 구조적으로 위협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파트너 프로그램, 재사용 콘텐츠 정책, 그리고 AI 합성 미디어 정책이라는 산중 규제 체계가 완전 자동화 채널의 수익화 경로를 점진적으로 차단하고 있습니다. 수익 창출 기준이 강화되고 AI 생성 콘텐츠 심사가 엄격해졌으며 단순 편집이나 재가공 콘텐츠의 수익화가 제한됩니다. 또한 AI 생성 얼굴이나 음성 사용 시 의무 공시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알고리즘은 클릭률, 시청 시간, 만족도 신호를 복합적으로 평가하여 AI 채널에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인 채널 권위도 역시 AI 양산 채널의 구조적 약점으로 작용합니다. 이러한 플랫폼 정책 변화는 AI 채널 운영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다음 슬라이드에서는 이러한 변화가 교육 시장에 미치는 왜곡된 영향을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유튜브의 정책 변화가 AI 채널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는데요. 이러한 정책 변화는 단순히 플랫폼의 문제가 아니라 교육 시장에도 심각한 왜곡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현재 AI 채널로 월 수백만 원 벌기와 같은 교육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는데 이는 정보 비대칭성을 전략적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소수의 성공 사례만을 부각하는 생존자 편향과 손실 회피나 포모 같은 인지 편향을 활용해 수강생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일한 템플릿을 사용한 채널들은 결국 차별화에 실패하며 집단적 실패로 이어지는 역설적인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는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 왜 중요한지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대목입니다. 다음 슬라이드에서는 이러한 현실을 데이터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러한 교육 시장의 왜곡된 현실은 데이터 기반 시뮬레이션을 통해 더욱 명확히 드러납니다. 완전 자동화 AI 채널의 12개월 생존율과 수익화 달성률은 구조적으로 매우 낮습니다. AI 채널은 초기 클릭률은 높지만 시청 유지율이 급격히 떨어지는 CTR 대 시청시간 딜레마에 빠지기 쉽습니다. 유튜브 알고리즘은 반복 콘텐츠 노출을 자동으로 억제하며 채널 성장 곡선은 초기 급성장 후 급격한 하락 패턴을 보입니다. 결국 도구 비용과 시간 비용을 고려한 투자 대비 수익률, 즉 ROI는 매우 비관적입니다. 이러한 냉혹한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어떤 채널이 성공할 수 있을까요? 다음 슬라이드에서 그 조건을 살펴보겠습니다. 데이터 기반 리스크 분석을 통해 AI 채널의 한계를 확인했습니다. 그렇다면 장기적으로 성공하는 채널은 어떤 조건을 갖춰야 할까요? 저희 연구는 인간의 전문성과 AI 효율성을 결합한 하이브리드 모델이 유일한 지속 가능한 경로라고 결론 내립니다. AI는 효율성을 높이는 도구일 뿐 인간 고유의 전문성, 감성적인 스토리텔링, 그리고 커뮤니티 구축이 핵심 가치입니다. AI가 대체할 수 없는 서사 구조와 감정적 공명을 통해 시청자와 깊이 연결해야 합니다. 채널 권위도를 구축하고 시청자 커뮤니티를 형성하는 브랜드화 전략도 중요합니다. 또한
광고 수익에만 의존하지 않고 스폰서십, 멤버십, 디지털 상품 등으로 수익을 다각화해야 합니다. 이러한 성공 조건은 미디어 교육에 중요한 함의를 던집니다. 다음 슬라이드에서 더 자세히 논의하겠습니다. 성공하는 채널의 조건에서 인간의 역할이 중요함을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AI 생성 콘텐츠 시대는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근본적인 재설계를 요구합니다. AI가 생성한 허위 정보가 증가하면서 정보 신뢰성 평가 능력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또한 추천 알고리즘의 작동 원리와 필터 버블을 이해하는 알고리즘 리터러시도 필수적입니다. AI 콘텐츠를 식별하고 출처를 검증하는 비판적 미디어 소비 역량을 길러야 합니다. 창작자에게는 AI 도구의 윤리적 활용과 저작권 이해를 교육해야 합니다.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교육학 분야에서 AI 리터러시를 통합하는 커리큘럼 개발이 시급합니다. 이러한 교육적 함의를 바탕으로 이제 결론과 시사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AI 자동 생성 영상의 급증이 유튜브 생태계와 교육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습니다. 결론적으로 AI는 강력한 도구이지만 가치는 여전히 인간에게서 나옵니다. AI 도구는 수단이지 목적이 아니며 성공의 핵심은 인간의 전문성에 있습니다. 단기적인 수익보다는 장기적인 브랜드 가치를 구축하여 알고리즘 변화에 강건한 채널을 만들어야 합니다. 광고 의존적인 단일 수익 모델은 구조적으로 취약하므로 수익 다각화는 필수입니다. 마지막으로 감에 의존하기보다 데이터 기반의 의사결정으로 채널을 운영해야 합니다. 이러한 시사점은 AI 리터러시 교육의 제도화와 학제 간 연구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앞으로 AI 콘텐츠 생태계에 대한 장기 추적 연구와 정책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